하이브 본 이유가 스파크 SQL 때문에 본 거고요. 우리가 좀 약간 뒤죽박죽 됐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파크를 먼저 해야 여러분들 스파크 코드로 프로젝트를 하니까. 이제 원래 순서는 하둡 강의하고 하둡 에코시스템, 하둡 파일 시스템하고 하둡 에코시스템하고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갔어야 되는데 히스토리, 그러니까 크로니컬,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나온 애들을 근데 약간 순서를 바꿔놨죠. 네, 여러분들이 맞추시기 바랍니다. 자, 하둡 에코시스템은 하둡 생태계예요. 이게 지금 오픈소스 프로젝트라 하둡이,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도 여러 사람이 달겨들어서 그 프로젝트를 오픈소스로, 어떤 회사가 개발한 게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이 하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이제 같이 움직여야만 이게 생태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태계, 이게 빅데이터 시스템이 되는데, 그걸 또 여러 프로젝트가 각각의 롤을 가지고 이걸 하게 된다. 그래서 뭐 그 아파치 하드 프로젝트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릴라이어블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폴트 럴런스 되게 강해졌고, 스케일러블, 병렬 분산 컴퓨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둡을 뭐 여러 가지 생태계에 들어가는 게 뭐 끝이 없어요. 계속 새 프로젝트 나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하둡 생태계 초기 하둡 생태계였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빅데이터 생태계로 발전이 계속 될 겁니다.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건데, 아브로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시리얼라이제이션만 하는, 이게 지금 제이슨으로 내부적으로 하고 데이터 시리얼라이제이션 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이고요. 추쿠바 같은 경우는 큰 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 그다음에 HBase는 NoSQLDB,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 하드 파일 시스템 우리가 배운 거고요. 하이브 SQL로 하드 파일 시스템 위에 올라간 거 배웠고, MR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요거 세 개는 배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피그, 뭐 줍키퍼는 이게 동물원 관리자잖아요. 이게 지금 하둡이라는 게 다 동물이랑, 하둡 생태계들이 다 동물이랑 연결이 됩니다. 하둡 파일 시스템은 코끼리 있잖아요. 그걸 이제 줍키퍼라고 이제 설명을 해서 여러 개의 하둡 프로그램들의 코디네이션을 하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하둡 에코시스템 초기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밑에 이게 지금 전체 하드 플랫폼에서 도는 건데, 하드 파일 시스템, 요게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고, 요 위에서 MR로 작동되는 거, 요게 지금 거의 코어예요. 하드 플랫폼의 코어입니다. 왜냐면 이거 저장 방법이고, 폴트 톨러런트한 분산 파일 시스템이고, 그 위에서 뭔가 알고리즘을 돌리는 게 MR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있는 요 회색들이 다 그 생태계들입니다. 그래서 H카탈로그는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거고, 이 위에서 피그와 하이브, 이거 하이브 배웠죠? 여기 SQL 하는 거고, 얘는 스크립트 언어로 마이닝 같은 걸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익스트랙션, 로딩 이런 거 하기 위한 그 ETL, 그래가지고 뭐 스쿠프, 뭐 플룸,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쪽 데이터들을 생태계 뭐 컴포넌트들 간의 데이터들을 주고받고 하는 거. 그 다음에 NoSQLDB, 그 HBase죠. HBase가 이 위에 옆에 붙어 있고, 워크플로우 스케줄링이라는 게 OG. 얘는 지금 SIMD니까 SIMD 머신들이 여러 개 들어가면 이제 전체적으로 더 큰 워크이라는 게 여러 프로세스들이 병렬로 돌아가는, 그게 이제 OG예요. 그 위에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게 줍키퍼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 어떤 동물원의 동물로 매핑이 돼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그게 초기 모델이었고, 요거를 좀 더 다시 다른 뷰포인트에서 그린 게, 여기 하드 파일 시스템 위에 HBase는 우리가 지금 OS에 있는 파일 시스템 위에 오라클이 올라가듯이 NoSQLDB가 HBase 위에 올라가고요. 이 DB 종류도 이제 나중에 보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MR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메소돌로지로 이 하드에 있는 걸 병렬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위에 이제 스쿠프, 프롬, 이게 이제 데이터 주고받는 거고, 피그하고 하이브는 아날리틱 랭귀지입니다. 스크립트 언어로 분석을 표현하는, 그래서 하이브는 SQL로 표현하는 거고, 피그 라틴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오지라는 게 이런 그 것들을 좀 더 위에서 워크플로우나 스케줄링을 해주는, 그리고 나서 뷰는 웹 콘솔이고 이걸 웹으로 보여주는 거, 그다음에 마우트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풀 패키지들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좀 유저 프렌들리로 하드 위에서 돌리는, 그러니까 코딩이나 이런 거를 많이 못 쓰는, 코딩 써야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자바로. 그렇지만 하여튼 편하게 쓰는. 그 다음에 이쪽이 주키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스택이에요. 하드 파일 시스템 위에서 스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초기 모델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 스팍이, 만약에 스팍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 어딘가 MR 위에 여기 이제 스팍이 올라가겠죠. 스팍이 올라가서 하이브 대신에 스팍 SQL이 될 것 같고, 뭐 피그 대신에 스팍 코딩 써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팍 스트림은 여기에 없죠. 왜냐면 디스크 기반 에코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요 생태계를 소개할게요. 그래서 마웃 같은 경우가, 마웃은 여기 생태계에서 맨 위에 있는 하이레벨 패키지죠. 그래서 이거는 머신러닝 툴입니다. 머신러닝 ML 툴이고요. 그래서 분산 스케일러블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하드 플랫폼 위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제공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 코딩을 해서 돌려야 돼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는데 좋다. 그죠? 그래서 하드 위에 머신러닝 알고리즘,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라이브러리가 제공이 된다. 그래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뭐 이런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이 알고리즘은 이제 MR로 구현되는 겁니다. 왜? 이 마헛이 요거예요. 코끼리 조련사라 그래요, 마우트를. 왜냐하면 하드비 코끼리였으니까 마웃이 나오면서 하드 위에서 뭔가 그걸 조련한다. 그래서 마웃이라는 이름이 코끼리 조련사인데, 결국은 요 클래시피케이션, 뭐 K-민즈 뭐 이런 거 있어요. 클러스터링에도. 그리고 뭐 콜라보레이션 필터링 뭐 다 있는데, 이 여기 마웃에 구현되어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하드하고 MR, 맵 리듀스 알고리즘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병렬로 돌릴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 그냥 우리가 통계학과나 그냥 분석을 오리엔트로 된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병렬 처리를 R 같은 게 병렬화가 잘 요새 좀 많이 됐지만 초반에는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반에 많이 쓰였고,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호치예요. 쓰시려면 쓰셔도 되는데, 이제 스팍 같은 경우는 스팍 ML이 또 지원이 되니까 이제 이게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스팍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쓰면 되니까 병렬 라이브러리 거기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초창기에 여러분들이 뭐 쓰시려면 쓰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게 요거 피그하고 하이브예요. 그래서 피그는 이게 지금 얘도 이제 MR 스팍 위에서 올라가니까 MR이라는 파워풀한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가지고 표현 SQL하고 뭐 표현하는 건데, 자바 코드를 안 써도 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많은 데서 이 스크립트 언어로 하게 됐다. 그래서 하이브하고 피그가 초창이 됐는데, 하이브는 페이스북에서, 피그는 야후에서 출시됐는데, 하이브가 뭐냐면 배웠죠, 우리 이미. 이건 SQL-like한 인터페이스고, 정형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하드 위에 만들고자 할 때 이거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R 익스큐션, 사용자 MR 익스큐션도 넣을 수 있고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 쿼리 랭귀지를 지원을 해서 SQL에 익숙한 사람이 병렬로 배치 처리, 이건 배치 처리예요. 인터랙티브도 되고 코딩도 되고. 그래서 하이브는 벌꿀의 벌, 이렇게 코끼리의 벌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이브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렇게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예. 하이브는 정형 레코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뭐 스타 스키마나 스노우플레이크나 이런 거를 만드셔도 뭐 됩니다. 네. 병렬 조인이라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큰 스키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SQL 기반의 다차원 데이터베이스 모델, 이게 그거죠. 차원 스타 스키마가
팩트와 디멘전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 그거를 이제 하시면 돼요. 그렇게 구현을 거기다 하시면 된다. 그리고 스키마 기반의 퍼블리싱을 한다. 뭐 당연히 우리가 광경 DB에서 익숙해졌던 하이브 QL을 쓰고 근데 빅데이터 분석인 자바 프로그램 이것도 지원한다. 그래서 MR이 밑에 지원이 되면서 사용자는 SQL만 보는 이런 형태 우리 배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같은 레벨에 있는 게 피그예요. 피그는 뭐예요? 돼지. 여기 돼지 모양 그려졌죠? 이게 지금 피그의 아이콘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이 레벨 스크립팅 랭귀지예요. 스크립팅 랭귀지. 그래서 SQL이랑 좀 다르게 프로시저럴한 스크립트 랭귀지를 제공합니다. 하이브는 선언적인 SQL을 제공하고, 그래서 데이터를 한 번에 하나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립트 언어니까, 그래서 프로시저가 이렇게 알고리즘이 표현이 되고 디버그나 이게 된다. 이게 지금 피그의 스크립트 언어예요. 이게 우리가 잠깐 보긴 할 거예요, 뒤에. 그래서 이제 뭐 ID, 네임, age 뭐 이런 거를 요 파일에 있는 거를 요걸로 로딩해라. 그리고 B에 있는 것도 로딩해라. 그래서 A와 B를 ID와 요 두 아이디로 조인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으로 스크립트 랭귀지로 이렇게 표현을 쫙 해놔요. 작업들을 이 위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요건 좀 더 이따 가서 볼 거고, 그래서 복잡한 MR 프로그램이 없이 요 피그라틴, 요게 이제 여기서 쓰는 언어가 피그라틴이라는 스크립트 언어인데, MR을 표현 안 하고 MR은 밑에서 히든 시켜 놓고 유저는 스크립트 랭귀지만 써서 병렬 처리한다. 그래서 SQL하고도 비슷하게 그룹 바이 뭐 SQL도 지원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지원한다는데, 얘는 절차적 언어로 지원하는 애입니다. 그것도 이제 좀 이따 잠깐 볼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이 써야 되냐는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냥 스팍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이제 아마 어떻게 되겠죠. 생태계들이 많이 없어지거나 사람이 안 쓰면. 자, 그 다음에 있는 생태계가 NoSQL DB입니다. NoSQL DB. NoSQL DB는 not only SQL이라 그래서, 이게 이제 빅데이터가 오면서 대부분은 병렬 처리로 ML,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돌리는 게 대부분, 뭐 마우시나 뭐 아니면 SQL 돌리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요 NoSQL은 무정형 데이터베이스, 반정형 데이터베이스들을 저장하는, 우리가 정형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이 다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정형 데이터베이스는 트랜잭셔널 목적이고 OLTP 목적이고, NoSQL은 OLTP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얘는 분석용으로 로그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래서 아주 큰 저장 용량, 데이터 스토리지의 새로운 타입이다. 정형 레코드가 아닌. 그래서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테크놀로지의 한계를 극복했다. 네, 그래서 여러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프도 저장하고 뭐. 그래서 스키마 없이 저장하는. 그래서 조인도 없고 스키마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그 관계형 DB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릴렉스 시켰다. 뭐고, 그다음에 하나의 통합된 저장 공간, 그다음에 그거를 분산, 그다음에 데이터 샤딩을 해서 스케일 아웃 시키는 오픈 소스들이다. 근데 상당히 다양한 솔루션이 있다. 그래서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관계형 DB처럼. 그래서 NoSQL DB 종류가 여러 개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볼 거예요, 앞으로.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키 밸류 모델, 컬럼 모델, 더큐먼트 모델, 그래프 모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NoSQL DBMS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모, 뭐 벌란드 레디스, 뭐 교로, 뭐 구글 빅테이블, 뭐 이런 것들이 다 초기에 많이 나왔던 애들인데, 이 중에서 많이 죽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쓰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뭐 특별하게 쓰는 사람들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죽진 않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근데 이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겠지만 HBase 같은 경우만 볼 거예요. 우리는 요것만 볼 겁니다. 요거 딴 거 안 보고. 카산드라는 처음에 봤는데 이게 별로 시스템이 HBS보다 못한 것 같아서 요것만 볼 건데요. 나머지도 뭐 일맥상통합니다. 이 코치 같은 경우 성능이 안 돼요, 잘.
네, 몽고DB는 광대형DB랑 비슷해서 약간 퀘스천이 있고요. 네오4j는 많이 씁니다. 사실은 그래프 쪽에. 앞으로 DBMS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래프 DBMS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NoSQL DB는 우리가 가정 자체가 좀 달라요. 그때 가서 좀 더 볼 겁니다. OLTP가 아닌 ACID 프로퍼티가 아니라 베이스 프로퍼티라 그래서 분산 환경에서 폴트 톨러런트한 그거를 강조하는 데이터 양이 되게 많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키퍼는 뭐냐면 중앙 집중식 서비스를 하는, 그러니까 제일 윗단에 있는 애입니다. 왜? 이게 동물원 관리자잖아요. 이게 이제 주키퍼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다 동물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얘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다 넣어서 그거를 분산 동기화. 요게 얘가 하는 일은 주키퍼는 분산 동기화를 한다. 프로세스 끝나면 저쪽 구동시켜주고 저거 구동시키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 동기화 때 주키퍼를 써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툴들 집합,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그 다음에 분산 애플리케이션에서 부분적인 페일리어, 이게 지금 결국은 폴트 톨러런시가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하드 시스템, 분산 파일 시스템에도 폴트 톨러런트 하지만 하드과 MR이 폴트 톨러런트 안 하거나 뭐 하드 위에 올라간 스팍, 이거 각자 독립적인 엔티티이기 때문에 각자끼리는 폴트 톨러런트를 자기가 보장을 하지만 이걸 같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전체적인 폴트 톨러런시를 보장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의 니드가 나와서 만들어진 게 주키퍼예요. 각자 롤들이 있으나 각자의 뭐 하이브의 폴트 톨러런트 각자가 자기 거에 대한 폴트 톨러런트, 왜요? 자기 거의 돈은 하드웨어가 망가질 때 스스로 폴트 톨러런트 하는 거는 컴포넌트별로 다 있는데 그 컴포넌트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죽어. 그러면 이게 전체가 웍이 안 되죠. 네. 그거를 담당하는 게 주키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데이터, 각각의 것들이 지금 어느 상태고 뭐 이런 것들을 핫빛 같은 것들을 좀 결국 그걸로밖에 안 되니까 그럼 스테러스 인포메이션을 주기적으로 받고 지금 컨피그레이션 된 거랑 그다음에 로케이션 인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통신이 되고 있는지 걔가 잘 구동되는지 뭐 이런 것들 누군가 뭐 하드 파일 시스템 완전히 전체가 그냥 네임 서버가 죽었어 이건 문제가 큰 거잖아요.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윗레벨에서 관리하는 게 주키퍼다. 예, 이런 거고요. 그래서 주키퍼는 분산 코디네이터, 멀티플 서버의 분산 코디네이터고 분산 서버 서비스에 발란싱을 해주고 폴트 톨러런 서비스 해주고 예, 이거 하다가 이게 초반 모델이라 지금 사실은 잘 너무 커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키퍼를 쓸 일이 없더라고요. 이것까지 쓰려면 정말로 일단 하드 파일 시스템을 쓴다는 거는 일단 작은 회사들이 쓰기에는 부담이 좀 많습니다. 물론 뭐 10개짜리 노드 쓰기도 해요. 근데 그걸 위해서 오픈 생태계 다 관리하고 하드만 뭐 간단하게 로컬라이즈 쓰는데 그걸 뭐 생태계를 다 갖춰서 플룸 넣고 뭐 스쿠프 넣고 카프카 넣어서 뭐 하이브 같이 넣고 막 이렇게 HBase 이렇게 쓰는 회사 정도 되려면 예 보통 회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키퍼가 부하가 많습니다. 이거 관리하는 거, 이거 배우는 것도. 그래서 요새 나오는 쿠버네티스예요. 요거를 좀 더 작은 규모를 잘 관리해보자. 워크플로우까지. 결국은 계속 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도 이거는 개념적으로만 알지.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팔 걷어붙이고 이거 하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다. 이거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요게 이제 주키퍼고 주키퍼의 롤은 그거고 예, 그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컬렉션을 가져올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이게 싱크하고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데이터 컬렉션에서 미리 데이터를 컬렉트해서
가져오거나 뭐 순간적으로 가져오거나, 근데 에이프라이어리 같은 경우는 뭐 사용하기 전에 데이터 컬렉트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컬렉션 패스를 통해 가지고 어드호크하게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데이터를 하둡 생태계에 가져오고 또 여기서 있는 걸 전달해 주는, 왜냐하면 얘는 병렬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보낼 때 병렬이면 저쪽도 하드 파일 시스템과 하드 파일 시스템 간의 데이터 전송 각자가 병렬이죠. 그러면 병렬성을 최대한 살리는 게 제일 좋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전송하는 카프카나 플룸, 뭐 스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태계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룸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놀이공원 가면 요게 통나무들, 요게 통나무 플룸이라는 거 있죠. 그 통나무 전달할 때 이렇게 물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 플룸 탄다, 놀이, 그것도 이제 요 위에 사람이 타는 건데, 그거예요. 플룸은 지속적으로 데이터들을 하드 파일 시스템에 적재, 이게 스트림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요. 스트림에 이건 좀 큰 덩어리를 하드 파일 시스템에 쓰는 거라. 자, 그래서 분산 데이터 컬렉션 서비스다. 그러면 하드 파일 시스템이 여러 군데 있거나 뭐 하이브와 하드 파일 시스템 간에 데이터 교환, 그러면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할 때 이제 플룸 같은 거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 분산 데이터 소스, 다양한 데이터 소스인데 분산이에요. 각자가 병렬과 병렬, 그죠? 그러면 하드 파일 시스템도 병렬이니까 주고받고, 그래서 플룸을 기본적으로 쓰면 병렬성이 최대한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컬렉터는 데이터를 리시브하는 에이전트로 데이터를 리시브하고 보낼 때 뭐 이런 게, 그래서 만약 컬렉팅하거나 집계하거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동할 때, 하드 파일 시스템과 하드 파일 시스템을 이동하거나 뭐 이럴 때 요 플룸을 쓰시면 된다, 뭐 이런 거고요. 얘도 이게 그러니까 빅데이터 하드 생태계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 이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애가 폴트 톨러런트 해야 여기에 이가 명함을 내밉니다. 그래서 폴트 톨러런시가, 얘는 그러니까 레코드가 늦게 가면 그거를 다시 처리해주고, 뭐 그 다음에 중간에 플룸 서버가 죽게 되면 그 페일 오버해서 딴 애가 리커버리해서 계속 보내는, 그러니까 병렬로 보내니까 플룸도 서버들이 보내는 게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죽으면, 그러니까 릴레이 해주는 애가 죽으면 그걸 딴 애가 테이크오버하고 뭐 이런 메커니즘이 내부적으로 구현돼 있다, 플룸도. 그래서 우리가 아마 학기 안에 잠깐 볼 것 같긴 한데, 예, 그래서 데이터 모든 포맷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인풋 포맷들, 뭐 여러 가지 포맷이 있을 거 아니에요, 컬렉션에서. 그것들을 한 번에 여기서 선택해서 라이브러리화 돼 있어서 이거를 된다, 이런 걸 쓰시는 게 낫죠. 이런 거 모르면 사용자가 그냥 개인이 정의해가지고 막 쓰게 되는데, 예, 뭐 별로 좋지 않겠죠. 그래서 플룸이 그런 거다. 그래서 여기 잠깐 나오네요. 그러니까 플룸은 소스와 싱크 간에 요게 이제 요게 요 놈이에요. 요게 파일 시스템 하나고, 파일 시스템 하나면 데이터가 들어가고 데이터가 일로 나갑니다. 싱크로, 소스에서 싱크로. 요 놈이 논리적인 노드 하나다, 그죠? 그래서 배칭 하나 읽어서 배치하면서 컴프레션도 하고, 전달될 때 네트워크에서 필터링, 특정 레코드를 선택해서 뺄 수도 있고, 트랜스포메이션, 간단한 트랜스포메이션, 뭐 1, 0를 MF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합니다. 그게 논리 노드 하나고요. 그러면 소스가 여러 개다, 그럼 논리 노드가 여러 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소스와 싱크 사이에 로지컬 노드가 하나씩 배정이 되는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플룸 소스와 싱크는 똑같아요. 로컬 파일이나 하드 파일 시스템, 스탠다드 요게 이제 스크린이죠. 그 다음에 트위터, 뭐 인터 리시버, 그 다음에 얘네들, 이런 것들 스페셜라이즈 된 소스 싱크인데 여기 다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플룸 아키텍처는 여기에 하드 파일 시스템이면 이게 로고가 계속 들어오면 플룸 노드당 병렬로 하드 파일 시스템에 이렇게 적재를 하는 거죠. 이 여러 개니까. 그러니까 플룸 노드가 여러 개가 병렬로 들어가서 병렬 적재가 가능한 그런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플룸은. 자, 그거랑 이 플룸은 이제 그 무정형 레코드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DD처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관계형 DB에서 하드브로 왔다 갔다 할래. 그때도 우리가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관계형 DB에 있으니까 정형 데이터와 하드 파일 시스템 간의 데이터 교환은 요 스쿱이라는 애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얘도 이제 매시브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솔루션인데 매시브 데이터를 되게 빠르게 하드 파일 시스템이나 관계형 DB나 DW, NoSQL 뭐 이런 데다가 보낼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정형인 거죠. 그래서 NoSQL에서 정형으로 쓸 때만 스키마를 정형으로 쓸 때 어차피 NoSQL도 키하고 밸류예요. 많은 커머셜한 관계형 DB를 지원한다. 얘는 왜? 관계형 DB가 정형 데이터가 타겟이기 때문에 그래서 MySQL, 포스트그리 뭐 그다음에 오픈소스 관계형 DB들 뭐 이런 것들도 다 지원한다. 뭐 마리아 뭐 이런 거. 그래서 스쿱은 쓰기 편하고요. 관계형 그러니까 정형은 일단 쓰기 편합니다. 정형은 쓰기 편하고 병렬로 임포트, 익스포트가 가능하다. 뭐 그렇게 환경을 갖춰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관계형 DBMS로부터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 임포트하거나 하드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관계형 DB로 익스포트하거나 이게 이제 스쿱이 하는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쪽 편이 관계형 DB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운영계에서 계속 뭐 이런 데 많이 써요. 운영계가 다 관계형 DB니까 운영계에서 하드 클러스터로 정형 데이터를 옮기고 싶을 때 이렇게 옮기고 나서 얘를 하이브로 붙이면 되죠. 그럼 하이브 병렬로 SQL 하게 되겠죠. 뭐 이런 거예요. 네, 하드웨어에 올려놓으면 하이브, 뭐 피그, 뭐 이런 걸 다 쓸 수 있게. 여러분이 스팍 하겠다. 스트럭처드 스팍을 하거나 스팍 SQL 하겠다. 그때도 내가 소스가 관계형 DB예요. 그러면 이렇게 올려놓고 하드베에서 스팍을 위에 올려놓으면 얀통해가지고 그러면 스팍을 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쓰기 편하게 돼 있는데 그래도 공부하셔야 돼요. 예, 한번 하면 이제 되겠지만. 자, 그래서 스쿱은 이게 이런 거예요. 트레디셔널한 ETL은 뭔지 알죠? Extraction, Transformation, Loading. 그래서 DW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예요. DW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에서 어떤 특정 애플리케이션이 이거를 꺼내서 여기서 변환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익스트랙션이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도는 전용 서버가 있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다시 DW에 적재하는, 그게 우리가 지난 학기 제 과목을 들은 사람은 알 텐데 이게 EDW죠. 엔터프라이즈 와이드 DW고 이게 이제 오퍼레이셔널 사이트고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이거 그때 시험에 몇 개 났죠. ODS죠. 오브젝트 데이터 스토어. 그래서 예를 들면 매일매일 내가 적재한다 그러면 일과 시간이 끝난 6시부터 익스트랙션을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을 막 요 ODS 서버에서 하고 다음날 일 시작하기 전까지는 EDW에 적재해 버리는, 그럼 여기에 분석가가 이걸 쓰는 그런 모델이었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적인 ETL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스쿠프는 그런 사용자 기반의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운영기에 있는 애를 그냥 애플리케이션하고 데이터가 그냥 이 안에 다 적재해버리기. 하드 파일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을 하드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고 그냥 적재해 놓고. 왜? 얘기가 다르죠. 얘기가 달라요. 왜? 얘는 여기서 병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데이터 변환이 중요한 건데, 변환을 해놓고 올리는 거고, 얘는 일단 올려놓고 여기서 MR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갖다 놓고, 왜? 데이터가 많아서 병렬 처리하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모디파이 했냐? 그래서 모디파이가 된 거고요. 스쿱은 그런 형태로. 그래서 얘도 이제 병렬로 데이터가 있으면 그냥 하드 파일 시스템이 깔려 있는 데다가 병렬로 적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이제 MR로 뭔가를 처리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플룸하고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오지예요. 오지. 예, 오지는 워크플로우 스케줄러입니다. 워크플로우 스케줄러. 아까 그 주키퍼랑 뭐가 달라요? 주키퍼는 코디네이트를 하는 거예요. 폴트 톨러런시를 위해서 누가 죽었냐, 뭐 이런 거 다시 세우고, 뭐 이런 거 스테르스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걔는 살아있냐, 각각의 애들이 살아있냐, 죽었으면 뭔가를 내가 어떤 식으로 죽을 때 폴트 톨러런스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해야 되는지를 세팅하시는 거고, 주키퍼 같은 경우는. 근데 오지는 워크플로우 스케줄러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는 이거 다 가지고 있어 같이. 그래서 오지는 뭐냐? 내가 우리가 지금 하드 파일 시스템 MR이 하나의 MR이 SIMD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병렬. 근데 내가 어떤 작업을 잡 하나가 SIMD 병렬인데 여러 작업을 싱크로나이즈 된 어떤 순서에 의해서 돌리고 싶어요. 매일매일 루틴으로.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워드 카운트 돌리고 나서 빈발 패턴 돌리고 룰 이런 식으로. 그래야 하나의 하드 병렬 처리 MIMD 뭐 여러 프로세서 동시에 도는 거죠. MIMD는 아니고 여러 프로세서 동시에 도는 건데 그거를 위해서 워크플로우 그러니까 스파크의 배그 같은 느낌인데 이건 좀 스파크는 마이크로적인 거고 하나의 알고리즘을 위해서 배그가 있는 거고 얘는 아주 큰 덩어리 코스 그레인이죠. 예. 코스 그레인으로 여러 프로그램 간의 워크플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키퍼랑은 완전히 다른 역할을 그게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생태계니까 진짜로 큰 시스템을 돌리겠다.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이게 다 있어야죠. 예, 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작은 회사다 그러면 이건 되게 큰 오버헤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냐? 정해진 스케줄러, 그죠? 오퍼레이션을 워크플로우 시키는 스케줄러. 몇 시에 이거 끝나면 이거 하거나 몇 시에 이게 돌아야 돼. 뭐 이런 스케줄러 세팅을 미리 해놓는 거고, 워크플로우 컨트롤, MR의 워크플로우 컨트롤, 그 다음에 타임 베이스, 피리어드 베이스, 주기적으로 뭔가 돌게 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자바 서블릿을 갖고 있는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거 다 하시려고 그러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운이 좋은 건지 운이 나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운이 좋은 건가요? 하여튼 이런 거를 업무를 하게 되면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있는 거고요. 오지의 피처는 컴포넌트 인디펜던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태계들이 이제 표준화된 게 있어서 컴포넌트들하고 상관없이 걔를 컨트롤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이 하드 에코시스템 이거보다 요새 더 복잡해졌어요. 초기의 하드 에코시스템 모델인데 하나하나 볼까요? 이게 지금 뭐 포맷하고 리모트 프로토콜, 뭐 세티키 컴프레션 이게 이제 아파치 아브로고요. 그 다음이 주키퍼가 코디네이션을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폴트 톨러런시 전체적인 레벨에서 그 다음에 파일 스토리지가 아파치 하드비죠. 하드 파일 시스템 여기까지 됐고 요거 했고 주키퍼 했고 아파치 하드 그러니까 요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OE로라고 레코드 스토리지는 여기 지금 레코드 스토리지는 HBase 아까 뭐 NoSQLDB 다 여기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 스토리지는 H카탈로그 또는 하이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 메타데이터 하이브도 데이터 웨어하우스니까 스키마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데이터 프로세싱 리소스 매니지먼트는 하두 그죠? 하고 여기서 MR 돌리고 뭐 이런 거니까 그 다음이 랭귀지하고 라이브러리는 여기 피그하고 하이브하고 마흳 뭐 이런 것들이 웹 기반의 휴 요거 봤죠? 그 다음이 워크플로우 스케줄링은 OG 그죠? 드라이버는 ODBS 그죠? 그 다음이 관계형 DB하고 만나는 거는 스쿠프 그죠? 네, 그 다음이 로그하고 이벤트, from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 정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본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하드 생태계다. 이걸 다 쓸 필요는 없지만 상당 부분 그 역할에 따라서는 꼭 써야 되는 애들이 조합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건 내가 다시 한번 뭐 크게 나중에 계속 얘기하겠지만 하둡을 그냥 작은 회사,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소기업은 뭐 서울시다 그래도 서울시도 파트가 여러 개 있거든요. 파트별로 이걸 하둡을 쓰는 거는 글쎄, 전체가 하나를 쓰는 거면 얘기가 돼요. 전체가 그 정도 돈 투자하고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아직 이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상용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시리어스하게 쓰기가 어렵고요. 이제 이게 옛날에는 쌌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레드햇처럼 영리기관이 하둡 솔루션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변해져서 비용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데라 뭐 이런 게 이제 돈을 많이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싸움이 그러니까 기술자가 기술을 마음대로 해보고 싶다. 그럴 때 오픈소스 괜찮은데 어떤 특정 회사나 기관이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관리되면서 써야 되는 걸로 과연 오픈소스로 프리 소스로 이거를 과연 갈 거냐 이 퀘스천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레드햇처럼 뭔가 지원해주는 클라우데라나 뭐 이런 걸 쓰래. 근데 이 가격이 이제 많이 비싸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라클에서 CBC에서 병렬 넘어가고 뭐 거기 이제 뭐 엄청난 또 파워가 있는 영역하고 비용 대비 효과 뭐 이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 컴비네이션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스팍이라는 애가 또 가운데 또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을 어디로 두고 밀어붙일 거냐 이거에 따라서 나중에 뭐 5년 10년 있다가 돈을 낭비했네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새 흐름은 스팍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아마 스팍도 레드햇처럼 돈 지원하는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유연성이나 여러 다양성 때문에 작은 중소 업체들 큰 데는 좀 아직은 메모리 사이즈 때문에 그러니까 스팍이 메모리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취사 선택에 많이 이유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자바가 하둡의 그 자연 언어였는데 요새 이제 파이썬으로 웨이트가 많이 가기도 하고 스칼라 쪽으로도 많이 가기도 해서 퀘스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자바 그리고 하드웹 에코시스템 관련해서 뭐 찾아보시려면 여기 지금 링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찾아보시면 스팍 ML 뭐 여기도 있고 뭐 스팍 피그 다른 애들 아파치 피그 얘는 없어졌고요. 스웨질링은 그다음에 하이브 2007년에 나온 거고 샤크하고 스팍 SQL 12년에 나왔고 뭐 그다음에 스팍 10년 뭐 이게 지금 RDD로 해서 플링크가 나왔는데 스트림하고 맞물려서 그래서 하드웹 에코시스템은 뭐 이렇게 스트림 쪽은 S4 스톰 스트림 뭐 샌마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텟즈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 또 그래프 쪽 뭐 그래프 이런 프로젝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부분 그냥 쭉 넘어갈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또 클라우드 쪽에 강점이 있으면서 플랫폼들을 애저로 만들어내면서 뭐 단넷하고 뭐 이러면서 빅데이터 쪽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고 있고요. 업체들 되게 많습니다. 복잡하게 그냥 놔뒀고요. 이거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